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7K를 돌파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가격이 좀 큰 폭등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럼에도 뭐 여러 가지 막판 변수들도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밤 사이에 또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과 또 밤사이에 나온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커뮤니티가 3번 방 인원이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7K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소폭 상회에서 46.9K로 지금 47K보다 조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금액대는요, 2022년 4월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지금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 그리고 그만큼 가능성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제 페이크였고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월등하게 지금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지금 다지고 가려면은 주간 종가를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저항 구간을 다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무려 6.6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4.69%,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은 상승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37%, 1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 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또 다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포물선 랠리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게 될지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5계단 상승을 해서 76으로 드디어 극도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과열되고 있는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는요, 지금 파이어 차트 상에서 하루 사이에 중요한 저항 구간을 모두 다 지금 돌파라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5K부터 해서 46, 47K까지 다 뚜렷하게 저항 구간들, 매도벽이 있었는데 다 돌파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48K의 저항 구간, 이 매도벽에서는요, 색상이 더 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서 이 구간을 거의 마지노로 생각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지금 현재 상승의 움직임을 가장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어떤 움직임들 가격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과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물량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갈색 고래와 함께 요 구간에서는 좀 더 물량을 가파르게 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녹색 고래도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대규모 집단들은 지금 매입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ETF 승인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의 어떤 큰 변동성들이 또 추가적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비트코인이 원래 자선 순위에서 탑10에 10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메타를 꺾고 지금 9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단기간에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와 실버, 이 은혜의 시가총액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동안에는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불안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 커뮤니티 반응을 봐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댓글을 봐도 좀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ETF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많은 어떤 분위기들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팩토마인드의 CSO가 지금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드 바스켓 업사이즈 표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원래는 수정 예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승인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또 이렇게 전하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아카이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6곳이 S1 양식서를 수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SEC가 8일 오전까지 신청서 최종 수정본 제출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응했다라는 소식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수정된 S1 양식서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부분은 아무래도 수수료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수수료가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지금 구성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저렴하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곳은 비트와이즈 0.24입니다. 자, 그리고 바네크와 아크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와이즈와 아크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거나 혹은 1빌리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0%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어떤 의지로 지금 여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0.2%대가 이렇게 프랭클린 템플턴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초대형 글로벌 1위 자산 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0.3%로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0.39%로 가장 낮았는데 그보다 지금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6개월이나 5빌리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0.2%라는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1.5%가 넘고 원래는 2.0%였는데 이제 대폭 축소를 해서 1.5%가 됐습니다. 다른 운용사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수수료 경쟁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은행이죠. 커스터디아의 CEO인 케이틀린 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업계의 관행 중 하나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운용사들이 이렇게 ETF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수료가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증권 대출을 활용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팀의 에릭 발주나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운용 수수료가 낮으면 미국 내 자산 대부분을 관리하는 이 어드바이저를 초기에 잘 끌어들일 수 있고 여기서 이는 다시 트레이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ETF 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후에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초기에 이런 문제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ETF 테러돔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원래 승인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통상적으로 혼란과 갈등은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ETF 전문 업체입니다. ETF 스토어의 CEO이죠. 네이트 제라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의 이 수수료 출혈 경쟁은 투자자의 승리이면서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통해서 단순히 돈 잡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번 수수료 책정을 봤을 때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바네크의 고문인 가버 거백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놀랍도록 낮은 ETF 수수료로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ETF 수수료는 연간 0.4에서 0.6 정도이지만 코인베이스의 매매 수수료는 거래마다 0.25%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ETF 테러돔이라고 하는 아까 에릭 바치너스가 쓴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렴한 ETF 비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대신 ETF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그 현상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소 수익이 감소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출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CNB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 수요일에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SEC 위원장입니다. 제이 클레이튼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물 ETF 승인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자정에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게리 겐슬러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스팅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위험한 투자 수단이고 상당수 주요 암호화폐 플랫폼과 암호화폐가 부실한 상태이고 가치도 잃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인기 상승을 악용해서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마지막까지 여기에 초를 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이제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면 주의를 해라, 뭐 이런 해석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게리 겐슬러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ETF 승인이 좀 임박한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폭스 비즈니스 기자이죠, 엘리노어 테렉 같은 경우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미 SEC에 5명의 위원이 있는데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어떤 투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각 위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검토 및 전체 위원회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투표로 가게 됐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겐슬러와 크렌쇼와 리자라가 이렇게 세 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퍼스와 우에다가 지금 공화당이죠. 그렇게 3대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마지막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승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중요한 지표들 보겠습니다. 기관들의 투자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는 지표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부터 8일 연속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도 계속해서 프리미엄 갭은 양수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관은 이 시장을 불리시하게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가격 상승할 때도 굉장히 많이 프리미엄 갭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을 상승할 때는 이 정도로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갭의 상승 추세 자체는 조금은 적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했다,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격에 어떤 반등을 이끈 요인들은 또 누가 있느냐? 아마도 지금 기관들과 더불어서 트레이더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신규 진입에 많이 참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46,000달러를 돌파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ETF 승인에 완전히 지금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소셜 플랫폼에서 지금 어떤 차지하고 있는 ETF와 관련된 부분들도요, 지금 굉장히 ETF 관련된 소식 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도 지금 이 ETF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ETF를 앞두고 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 모든 집단들이 누적량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 발행량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라인입니다. 27,000개의 BTC가 한 달 동안에 신규 공급이 되는데, 지금 이 모든 어떤 집단들의 총 누적량은 무려 53,800개로 이거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대비 수요가 지금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매집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것은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현시가총액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치는 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2022년 초순에 4,680억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느냐 하면은 지금 4,360억 달러까지 도달한 거죠. 그래서 불과 1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현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보유 기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그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여러 지표상에서 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현시가총액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크립토 힌트 구간에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들을 보시면은 이 구간들이 굉장히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가격도 함께 동반해서 굉장히 포머스 랠리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치가요, 네트워크 활동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구간과 대비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략 40% 정도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오히려 이때 당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요, ETF 때문에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트워크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또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 공급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90% 선에 거의 도달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90%를 일시적으로 또 터치를 했다가 소폭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다시 90% 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분석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6K를 돌파해서 지금 47K까지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의 어떤 상단을 지금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페이크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다지기를 해서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은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되고 이제 상승 페너트 패턴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다지기를 해서 어떤 주간 종가까지도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22MA, 50SMA 다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RSI도 양수 영역에서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서 상승세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 구간에서 완전히 다지기를 하고 나면은 향후 가격대는 49.1K와 52K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들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간까지 갔을 때는 이제 일시적인 조정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또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전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간단하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빠르게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번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2004년 동안에 아마도 이 ETF로 5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은 최대 131조에 달하는 금액들이 자본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025년까지 아마도 20만 달러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모건 크릭의 설립자이죠.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12가지 예측을 공유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승인이 될 것이고 아마 목요일에 거래가 개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48시간 내에 20억 달러, 한화로는 한 2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될 것이고 한 달 내에 아마도 6조 한 7조 정도 금액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0일 후에는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 AUM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북미 최대 스포츠 이벤트이죠. 슈퍼볼에 최소 1개의 비트코인 ETF 광고가 게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금융 어드바이저들이 이 클라이언트 자산의 1%에서 3%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다. 굉장히 자본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개월 내에 국부펀드 관련 상품의 투자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말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예측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ETF 비발행사가 일부 AUM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할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변동성은 아마 감소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5년 내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은 아마 20%대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는 5년 내에 완전히 메이저한 자산, 가장 주류 자산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도 이제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의 어떤 상승률도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장점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레이어 1 블록체인들, 이 POS 블록체인들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OS 체인의 활성 주소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작년 1일 사용자 수가 그 전에 비해서 무려 28% 증가한 570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로 사용자 증가율이 연간 6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레이어 1 코인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알트장이 오게 되면은 레이어 1 코인들이 더 많이 부각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반데포프라는 분석가는 지금 비트코인이 ETF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ETF 상장 이후에는 알트코인으로 다시 흐름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지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48,000에서 51,000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은 본인은 단기적으로 부분 매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매수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